여기 잠깐 보세요. 이거 문제 풀 때 요걸 안 가르쳐 준 것 같아가지고. 이게 전류계의 눈금판인데, 여기 보세요. 자, 전류계에 원래 단자가, 이 마이너스 단자가 여러 개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입니다. 이건 전압계인데, 전압계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 마이너스 단자 15V 연결되어 있잖아? 그러면 요 눈금이 3개가 있는데 15V에 연결되어 있으면 요 끝에서 15V가 최대값이라는 거기 때문에 요 바늘이 가리키는 압력 전압이 요거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게 이 전선이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V. 그럼 요 3V에 있는 거를 따라가서 2V다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이런 거 이제 눈금 읽을 때. 전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류계가 지금 이거는 마이너스 단자가 이렇게 3개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잘 읽어보시면 마이너스 단자를 5A 단자에 연결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읽는 게 아니라 5A에서 쭉 따라가서 1.5A 뭐 이렇게 읽으셔야 돼.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오음의 법칙에 적용을 할 때 오음의 법칙에 적용할 때 V는 IR에 이렇게 적용을 할 때 있잖아요. 근데 요런 거는 암페어 단위로 쓰셔야 돼요. 미리암페어 단위로 쓰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볼트 단위로 써야 돼요. 볼트 단위. 뭐 요거는 옴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측정을 했는데 여기서 눈금이 예를 들어서 뭐 150mA다. 그럼 여기에 전류에 150을 넣는 게 아니야. 150mA는 0.15A거든요. 0.15A. 여기 계산을 해야 될 때 150을 넣으면 안 되고 0.15A이기 때문에 0.15를 넣어야 돼. 뭘 계산을 할 때는. 요새 숙제 내줬었는데 요거를 안 배운 것 같아가지고 알려주는 거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기 부분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부분인데 큰 제목은 전기와 자기고요. 처음에 정전기 배웠고 그 다음에 흘러다니는 전기, 전류, 뭐 전압, 저항 이런 거 배웠고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에 대해서 배우는데 자기는 이제 자석이 받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말하는 거고. 자, 근데 이 자기장하고 전기장하고 서로 이제 주고받는 또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전동기를 만들었어, 사람들이. 전기와 자기를 이용해서. 그런데 그 전동기가 없으면은 이런 뭐 세탁기, 청소기, 엘리베이터, 뭐 요즘에는 뭐 전기 자동차 뭐 이런 거 전부 다 없어요. 로봇 같은 것도 없고 뭔가 움직이는 거 있잖아, 움직이는 거. 거기에는 거의 다 모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동기가 꼭 들어갑니다. 전동기가 모터죠. 그래서 이게 발명이 안 됐으면은 엄청 불편하게 사는 거야. 그냥 불편하게 살아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전동기는 자기장 속에서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이 받는 자기력을 이용한다. 배워보면 알겠지만 아무튼 이 모터에 사실 모터를 분해해 보잖아. 그럼 그 안에 이렇게 뭐 코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옆에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 그래서 자석과 그 전류가 흐르는 도선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걸 배울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것도 이제 엄청난 발견인데, 원래 자석 주변에 철가루를 뿌리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있다. 이런 걸 알고는 있었어요.
자석들 사이에 서로 뭐 밀어내거나 잡아당기거나 철가루 잡아당기거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자석 사이에, 자석 주위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해요.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뭐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은 중력장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튼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 철가루 같은 거 뿌려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요런 요 선, 요 선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하나의 선이 되거든요. 요런 거를 자기력선이라고 해요. 자기력선. 자기력선. 여기 자기력선 그림을 그린 거죠. 근데 이 자기력선은 중요한 게 뭐냐면 n에서 나와. 이렇게 문장을 기억하셔야 돼요. n에서 나와서 n으로 s로 들어가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갑니다. 그 방향 정하는 거는 좀 이따가 알려주겠지만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갑니다.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근데 이게 끊어지지가 않고 여기 계속 연결돼요. 이렇게 내부는 s에서 n으로 갑니다. 내부는, 자석의 외부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데 내부는 s에서 n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해. 그 다음에 자기력이라고 하는 건 자석과 자석 또는 자석과 어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 거고요. 같은 극끼리 n극, n극끼리는 청력이고 밀어내는 힘. 다른 극, ns, 이렇게 다른 극은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자기력선을 이제 관찰하고 싶으면 철가루 같은 거 뿌려보면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초등학교 가서 할 때 우리 다 이런 거 하긴 했었는데, 자, 자석 주변에 나침판을 갖다 대면 이게 당연한데, 왜냐면 나침판도 NS로 된 자석이기 때문에 S극이랑 N극이랑은 서로 잡아당기겠죠. 그럼 N극은 요렇게 향하는 거예요. N극은 여기다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런 식으로 됩니다. N극이 이렇게 됩니다. N극이 S극 쪽을 향합니다. N극이 S극 쪽을 향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기장의 방향을 나침판에 N극이 향하는 방향이라고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나침판을 놔두면 나침판의 방향이 이렇게 쭉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갈 거라는 거죠. 이렇게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갈 거라는 거죠. 자기력의 방향은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인데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게 자석 내부는 어떻게 된다? 내부는 S에서 N으로 향한다. 내부는 S에서 N으로 향한다. 외부는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력선을 쭉 그려보면은 여기가 자기력선의 밀도가 높아요. 그쵸? 많죠. 여기 촘촘하죠. 자석의 양극이 자기력선의 밀도가 제일 높아요. 촘촘해. 자기력선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센 거예요. 뭐 클립 같은 거 여기 이 극에는 각각의 N극과 S극에는 많이 붙는데 이 가운데다 붙이려고 해봐요. 이거. 가운데 안 붙습니다. 자기력이 약해서. 그래서 자기력선 간격이 촘촘하면은 자기장 세기가 센데, 그게 이제 이런 극에서 서로 이제 극에서 자석의 세기가 센 거고, 자기력선은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가로치고 여기 하나 써놔. 이게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데요. 내부는 S에서 N으로 향하고, 자기력선은 도중에 끊어지거나 교차되지 않습니다. 끊어지거나 교차되지 않아요. 자, 만약에 N극, N극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여기다 철가루 뿌리잖아? 그럼 철가루 모양이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서로 밀치는 모양이 됩니다. 근데 N에서부터 자기력은 나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는 거는 이제 서로 N극, N극 마주 봤을 때. 근데 N극, S극을 마주 보면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왜냐면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니까.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기 때문에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인력이 작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인력이 작용하면 모양이 위에는 청력, 아래는 인력. 여기 하나만 더 그럴까요? 만약에 S다 이렇게 S다 S다 그러면 S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S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로 밀치는 듯한 모양이긴 한데 이렇게 S로 들어가는 S로 들어가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 N극끼리 마주 보면은 이제 N극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위에 그림처럼 N극끼리 서로 밀치는 듯한 모양이고 S극끼리 놔두면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표현이 돼. 자, 지구는 거대한 자기장이다. 나침판이 북극을 향하잖아 항상. 근데 나침판의 N극은 N극이야. 나침판의 N극은 N극인데 나침판의 N극이 북극을 향한다라는 거는 북극이 거대한 S극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S극과 N극을 서로 잡아당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북극이 S극이라는 겁니다. 남극은 N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남극인데 자석으로 치자면 N극이라는 뜻이야. 어? 왜냐하면 S극이 N극을 향하고 있잖아. 그렇죠? 남극은 N극이고 북극은 S극이야. 지금 거대한 자기장이 있고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있어요. 근데 이게 괜히 이제 그냥 폼이 아니라 이게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보호막. 이 지구 자기장이 이게 보호막의 역할을 해요. 이게 이제 오존층하고는 좀 다른데 오존층은 자외선 흡수하는 기능이고 요거는 이제 태양에서 오는 여러 입자들, 태양에서 오는 입자들이 있거든.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이 없었다면 이제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자기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보호막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구에 거대한 보호막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자기장에 관한 거였어, 자기장. 근데 주로 이제 자석에 의한 자기장. 자석에 주변에 자기장이 있고,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자기력선이 있고, 각 극에서 자기력선 밀도가 커서 자기력이 강하다. 이런 거 배웠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전류가 흐를 때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석에 자기장이 있는 거는 당연한 건데, 자석이 아닌데 자기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석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우연하게 이제 알게 됩니다.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교수님이니까 강의를 하는데, 원래 전류랑 자석이랑은 상관없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실험을 해요. 전류랑 자기장은 따로따로야. 이거 상관없어. 근데 아무런 관련 없다라고 하는 실험을 보여주려고 해. 전류를 흘렸어. 그랬더니 나침판이 획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나침판이. 이거 뭐야? 이거 발견을 한 거예요.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이 생기더라.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현대 전자기학에 큰 변환점이 되었다. 아무튼 전류가 흘러야지 되는 거야. 안 흐르면 자기장 안 생기고요. 전류가 흐르면 그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긴다. 도선 주변에. 자, 근데 이게 이제 오른선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게 이제 내용들이 다 많이 빠졌어요, 사실은. 이게 원래 오른손 법칙 이런 거 알려줘야 되는데, 자, 하여튼 전류의 오른손 법칙, 여기 이제 학교 교육 과정에서 좀 빠졌기 때문에 이제 안 나와 있긴 한데,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전류의 방향으로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놔. 엄지를 위치시켜.
그랬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초등과정 할 때는 한 적은 있어요. 자, 잘 봐. 얘가 전류는 근데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다.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요로 전류 방향 이렇게 전류 방향. 그러니까 원래 나침판은 가만 냅두면은 N극이 북극 향하고 있어야 돼. 근데 이 전선의 아래쪽이죠, 아래쪽. 전선의 오른손을 놔두고 아래쪽이죠, 아래쪽. 그러면은 얘가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오른손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오른손을 놔두고 이렇게 감아 주어 보시면 내 손가락이 이렇게 돼.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이쪽 방향으로 원래 자기장이 생겨요. 근데 이게 밑에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지면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방향이야. 이게 되게 어려운데 공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요렇게 이쪽으로 요렇게 그래서 나침판 N극이 이렇게 휙 돌아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튀어나오는 쪽으로 지금 원래는 북쪽 가리키고 있어야 되는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니까 이게 나침판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일로. 자, 여기서도 봐봐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럼 오른손을 전선의 전류에 놔두면 이게 들어가는 걸로 생기는 거야. 어렵지 이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전류 흐르잖아.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니까 나침판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는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왔고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이게 시계 반대네요. 둘 다 시계 반대네. 근데 처음에 N극이 좀 반대 방향이었군요. 처음에 얘랑 처음에 N극이 반대 방향이었네. 자, 하여튼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뭐가 생겨? 자기장이 생긴다. 자기장이 생긴다. 그걸 알아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실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선을 쭉 길게 놔두는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감는 거야. 감으면 더 힘이 세져요. 자기력선이 더 증가해가지고. 그래서 코일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여러 번 감아.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오른손 법칙을 알려주는데, 아까 선생님이 가르쳐 줬을 때는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하라고 했어. 근데 이게 코일에서는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하는 거야. 사실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해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데, 이게 더 편리하니까 이걸 알려주는 건데, 전류가 위로 올라와서 저렇게 한 바퀴 돌아서 요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류가 어려워요 이게. 전류 방향으로 네 손가락을 감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지금 왼쪽 향하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장 방향이야. 오른손 방향이 이게 자기장 방향이야. 자기장 엄지손가락이. 근데 자기장 방향인데 코일 내부에서는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되면 자석이랑 같은데요. 자석도 N극, S극이 있으면 내부에서는 S극으로 가서 바깥에서 N에서 나와서 S극 들어가는 거거든요. N에서 나와서 S극 들어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이 내부의 자기장이 여기서 여기로 흐른다라는 거고, 내부는 S극에서 N극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다 이렇게만 아셔도 돼. 엄지손가락 가리키는 방향 N극이야. 그러면 얘가 요거랑 이 코일에 의한 자기장이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석이 아닌데 자석이 되는 거야. 전자석. 전류가 흘러서 자석이 되는 거예요. 자, 오른손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감아지고 엄지손가락을 폈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코일 내부에서 자기장 방향이다. 근데 그렇게 되면 엄지손가락은 무슨 극이 되냐면 N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때 생기는 자기장의 세기는 이 자기장의 세기는 코일을 많이 감으면 코일을 많이 감으면 자기력선 더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센 전류를 흐르게 하면 전류가 셀수록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커지는 거예요. 코일이 매우 긴 경우 코일 내부에는 축과 나란하고 어디에서나 일정한 세기의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 안에는 요 자기력선이 균일하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한 거예요.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곳이 세고 이게 좀 듬성듬성한 데가 약한 건데 코일 내부에서는 자기력선이 균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도 같습니다. 어렵죠? 자, 하여튼 자석에서 생기는 자기장이나 코일에 의한 자기장이나 똑같아.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전자석을 만든다. 전자석은 코일에다 철심만 집어 넣으면 돼요. 넘겨보세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이용.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되는데 철심을 넣으면 더 세져요. 더 세져. 자기력선이 더 촘촘해진 것 같지? 맞아요? 자기력선이 여기가 더 촘촘하잖아, 얘보다. 철심을 넣으면은 더 강한 자기장이 생기고, 철심을 넣어서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으로 쓰는 거를 전자석이라고 해요. 전자석. 근데 철심을 넣으면 왜 세지냐? 철심 안에 있는 요 작은 자석들이 또 있어, 사실 철심 안에. 그게 한쪽 방향으로 배열을 하기 때문에 자석의 힘이 더 세집니다. 전자석의 특징,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고 매우 강한 자석을 만들 수도 있어요. 많이 감아가지고 전류도 많이 흐르게 해서.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과 세기를 조절하여 전자석의 극과 세기를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봐요. 전류를 이렇게 흐르게 했어요. 이렇게 이 전류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죠. 그러면 손가락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내 손가락이 전류 방향으로 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는 거 이렇게. 이거 아니지. 이거 봐봐요. 이거 아니지. 올라가는 방향 아니잖아, 그렇죠? 이렇게지. 그러면은 어느 극이 지금 오른쪽이 엄지손가락 가리키는 오른쪽이 N극이 돼. N극에서 자기력선 나오는 모습 보이죠, 그렇죠? N에서 원래 자기력선 나와야 되거든. S극으로 들어가고. 근데 요 잃었던 애를 전류를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바꿔줘, 이렇게. 전류를 반대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 이쪽이 N극이 되는 거야. 이쪽에 S극이 돼. 그러니까 극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지. 원래 영구자석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영구자석은 바꿀 수가 없는데 전자석은 자석의 극과 세기를 바꿀 수 있어요. 전자석의 이용. 그래서 이렇게 진짜 센 전자석 만들면 이렇게 열차를 띄울 수도 있고, 열차가 붕 뜨게 할 수도 있고, 여기 센 자석을 이용해서 기중기 만들 수 있고, 자기 부상 열차도 되고, 마그네틱 카드도 되는데, 요즘 카드는 이렇게 꽂는 게 많은데, 원래 카드의 이 뒤쪽에 이렇게 약간 뭐 검은색으로 있잖아요. 거기에 사실 자석이 있어요. 자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긁는 동안에
긁어가지고 신호를 전달해주고 요즘은 사실 이게 꽂는 게 더 많은데 근데 이거 단점은 근데 강한 자석 때문에 이 마그네틱이 손상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이렇게 그냥 칩 같은 게 들어있어서 꽂는 게 더 많긴 하죠. 하여튼 전자석은 전류를 흘리게 해서 자석을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하드디스크, 뭐 마그네틱 카드, 뭐 이거는 하드디스크에 이제 니네 컴퓨터 쓰다 보면 컴퓨터 처음 킬 때 보면 잉 하고 돌아가는 소리 들리거든. 근데 그게 이제 물론 팬이 돌아가는 거기도 한데 하드디스크에 안에 있는 이게 그 정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헤드라고 하는 게 읽어내는 거야. 뭐 그런 게 있어. 신호를 저장하거나 이럴 수 있어. 신호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장은 무엇을 이용해 나타내며 자기력선 N극에서 나와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 코일 주위에 자기장의 세기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전류가 많이 흐르면 자기장의 세기 세지는 거고요. 코일의 가문수에도 비례합니다. 많이 감으면 더 세져요. 전자석, 기중기, 스피커, 마그네틱 카드 등에는 뭐 전자석이죠. 전자석이 이용된다. 자,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된다.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된다. 자기력은 조금만 있다 하고요. 요런 것도 뭐 우리 한 적 있어요. 사실 뭐 실험 뭐지? 아인슈타인에서 했었나? 슈드에서 했었나? 그러니까 이렇게 코일을 감으면 여기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야.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은 자 이거를 엄지손가락으로 하면 되는데 오른손가락으로 봐봐요. 요렇게 감아줘야지. 그 엄지손가락이 요쪽 향하고 있죠. 요쪽. 이게 공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N극이고 저쪽이 S극이 되는 거야. N극이랑 S극이랑 잡아당기고 자기력선 N에서 나오니까 지금 나침반 이렇게 되는 거고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되는 거야. 나침반이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침반은 N극이 자기력선의 방향이랑 같죠. 전류를 반대로 해봐. 내 손가락을 코일 방향으로 감아줘야지. 내 손가락을 그럼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게 그 엄지손가락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내 손가락 이렇게 감아주게 하시면 오른손에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가 됩니다. N에서 나와서 S로 이렇게 들어간다.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일단 탐구하기 문제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요런 것좀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탐구하기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풀고 봐봐요. 코일 주위에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에 무엇을 전류 방향으로 감아 주었을 때 오른손에 내 손가락이야. 내 손가락 전류 방향으로 감아주는 거죠. 내 손가락을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 돼요. 엄지손가락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 됩니다. 코일 주위의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 거고 전류가 많이 흐르면 자기장이 세게 생기는 거야. 가문수에도 비례합니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 맞고요.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은 막대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자석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일에 자기장이 생기는 것도 자석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문수를 늘리면 자기장이 세게 세지고 그러니까 여기 많이 감아져 있으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여기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거든. 여기 지나가는 게.
만약에 전류 방향을 바꾸면 나침반 방향도 바뀌고, 전지를 더 많이 연결하는 거는 일단 전압이 높아지는 건데, 전압이 높아지면 그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죠. 그러면 나침반 바늘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돌아가는 거예요. 회전이 더 많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침반 바늘의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뭐 건전지를 뭐 이렇게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전류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전류의 방향을. 여기를 이제 연결된 부분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 3번이고요. 이거 바꾸니까 하고. 자, 여기에 그 어디냐? 112쪽에 보면은 원래는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오른손 법칙 이야기했는데, 직선 도선에서는 전류를 엄지손가락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주는 게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직선 도선에서는. 근데 이거를 이제 코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해도 되거든, 사실. 코일을 할 때도 전류 방향에 엄지손가락 놔두고 나머지 자기장의 방향 해도 돼. 근데 그렇게 해도 되고, 얘를 이렇게 해도 되고,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을 하고 엄지손가락을 자기장 방향을 해도 돼요. 아무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책에 있는 것만이라도 해. 네 손가락을 코일에서 네 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하면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요건 알아야 됩니다. 코일에서 전류 방향이 네 손가락, 자기장 방향이 엄지손가락. 근데 이게 내부기 때문에, 이 코일 내부기 때문에 요렇게 가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기 때문에 엄지손가락 가리키는 방향이 N극이 되는 거지. 엄지손가락 가리키는 방향 N극 돼요. 철심을 넣으면 더 세집니다. 코일만 있을 때보다. 자, 1번부터 12번까지 할 수가 있네요. 1번부터 12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풀어봅시다. 자기장과 자기력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자, 자석에서는 인력만 작용하는 거 아니고요. 청력도 있죠. 아니고. 자석에서 멀수록 자기장 세다. 아니죠. 자석에 가까워야지 자기력선이 촘촘하고, 자기력선이 촘촘할 때 자기장의 세기가 센 겁니다. 자기력선의 개수가 적을수록 세다. 아니고요. 자기장은 자석 주위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다. 이거 맞아. 이게 이제 자기장의 개념이야. 자기장의 방향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답은 4번이고요. 자,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력선의 방향입니다.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거예요. S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나침판의 N극도 S극 쪽을 향해야 돼요. 기역에서 N극은 A를 향한다. 맞고, 자기력선은 끊어지거나 교차되지 않아요. 끊어지거나 교차되지 않습니다. 자기력선의 방향은 나침판 바늘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자, 요렇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V극이 S극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왜냐면 N극이 향하고 있잖아요. N극이 향하고 있으니까 S극이 향하고 있는 건 이제 N극이겠죠. 남극이. 지구는 지구의 자기장이 직선 모양은 아니죠. 지구의 북극은 자석의 N극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나침판 바늘의 N극은 지구의 남극 가리키는 거 아니고요.
지구 자기장은 북극에서 나와 남극으로 들어간다. 봐봐요.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남극에서 나오는 거지. 지구 자기장은 태양에서 오는 여러 태양 입자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진짜로. 5번이고. 자. 만약에 A의 나침판을 놔뒀다. 그러면은 이 곡선의 접선 방향으로 요쪽 방향으로 나침판 N극이 배열하는 거예요. B에 놔뒀다.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 쪽으로 나침판 N극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둘 다 N극이 오른쪽 가리키는 그림이면 돼요. 3번 답이고요. 자, A에서 D 위치에서 자기장에 대한 설명 옳은 거. C에서 자기장의 색이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0이야. 이게 자기력선이 없잖아, 여기. 이거 없어요. 그래서 기억 맞아. 자기장의 색이 0. A에서 D 중 자기장의 세기가 가장 센 곳은 D다. 좀 잘 보면 D가 맞아요. 왜냐면 D가 자기력선이 제일 촘촘하게 있어. 여기 맞아. D 부분이 자기력선의 밀도가 가장 큽니다. 자기력선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강한 거죠. 약한 거 아니지. 기억 니은이고요. 4번이고. 자, 가에는 인력이 가는 N극, N극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청력이죠. 나에는 청력이, 나는 인력이죠. 그 답은 일단 1번이고. 자성 내부에서도 자기력선 연결되는 거고요. 자기장의 방향은 자기력선 방향과 일치하는 거고,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력선 밀도에 비례하고, 자기력선의 방향은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맞아요. 답 1번이고요. 자, 요런 거 할 때 이제 잘 봐. 여기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요 부분. 잘 보시면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서 저렇게 요거는 뒤쪽 부분이에요. 뒤쪽. 요게 앞쪽 부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왜냐면 여기 이렇게 위로 이렇게 지나가잖아, 이렇게. 요거는 뒤쪽이고요. 여기 앞쪽에다만 표시할 거야, 전류의 방향을. 앞쪽에다만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내 손가락을, 오른손 내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줘 보시면, 엄지손가락 어느 쪽 향하고 있니? A쪽 향하고 있어요. A쪽. 그러니까 요걸 착각하면 안 되는데, 여기가 앞쪽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되지, 그치? 해봐야 돼, 자기가. 여기가 N극이야. 여기가 N극. 그래서 지금 왼쪽이 N극이에요. S극. 그러면 요 나침판은 이제 N에서 자기력선 나오죠. S극은 요쪽 향할 텐데, 요렇게 되죠. N극이, 그쵸? 그래서 S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요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코일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린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만든 자기장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동심원 그리는 거는 뭐냐면 이제 직선도선에서는 그런 거야. 직선도선에서는. 코일인데 직선도선에서는 동심원을 그립니다. 요런 거를 이제 동심원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직선도선에서는 도선을 중심으로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을 만든다. 그러니까 중심이 똑같은 원을 말하는 거야, 중심원은. 근데 코일에서 자기장은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게 아니죠, 그쵸? 동심원 모양이 아니야. 기억 틀리고요. 코일의 한쪽에서 나와 다른 쪽으로 들어간다. 이거 맞아. N에서 나와 있으면 들어가는 거, 자기장.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세게 하면 자기장 세진다. 맞아요. 니은디귿 4번.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방금 했죠? 그래서 네 손가락을 해보시면 A에서 이쪽 방향, B에서 이쪽 방향. 네, 5번이네, 5번. 코일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한 것으로, 그러니까 자석 만드는 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강한 자기장이 필요한 자기부상열차 이거 사용하는 거 맞고요. 스피커도 맞아요. 자극을 수시로 바꿔야지 스피커에 진동이 있어요. 진동. 스피커 안에 원래 자석이 있고 거기 안에 코일이 있어. 그래가지고 얘가 자석하고 서로 밀어놨다 당겼다 하면서 이렇게 진동이 생겨. 스피커에 자석이 있고요. 전자석도 있고요. 진동 생깁니다. 그래서 소리가 발생하는 거고, 항상 작동해야 하는 나침판. 이거를 전자석 쓸 필요는 없죠. 영구 자석을 쓰면 되는 겁니다. 원래 자석을. 답은 4번. 자, 여기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갈 거고, 자기력선은. 가에서 자기장의 모양은 나랑 비슷하지. 자석이랑 실제로 비슷하고요. 자기력선이 도중에 끊어지거나 교차되지 않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도 자기장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아니죠. 전류 방향 바뀌면은 코일에서는 N극 S극 바뀝니다. 아니고요. 3번. 나와 비교할 때 가의 강점은 옳지 않은 거. 이거 3번 했죠 내가 아까? 3번 했어요? 항상 자기장의 세기가 세다는 아니야. 왜냐면 전류 조금만 흐르면 자기장 세기 약하니까. 전류 흐를 때만 자석이 되고 자기장의 세기 조절할 수가 있고 자기장의 방향 쉽게 바꿀 수가 있고 코일 내부에 철심을 넣으면 자기장이 세진다. 이런 것도 장점이 됩니다. 답 1번. 자, 12번에 잘 봐. 이거 어렵네요. 잘 봐요. 요렇게 지금 자기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 요렇게 들어갈 거야. 이렇게.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여기서 나와서 이리로 들어간다. 이렇게. 여기 내부는 이렇게 되고. 여기가 무슨 극이야? N극이 S극이에요. 그러면 A, B 중 누가 플러스인지 알고 싶은 거 좋아하나요, 지금? 엄지손가락을 오른쪽으로 하셔야 되고, 내 손가락 감아줘 봐봐. 이렇게, 이거 맞아요? 맞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오른쪽으로 하고, 내 손가락 감아주면 내 손가락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거는, 자, 이렇게 됩니다. 전류가 이렇게 가서,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플러스 극이 되는 거예요. B가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그래서 전원 A는 플러스 극이 맞고요. 전원의 극을 반대로 하면 바늘의 방향도 반대됩니다. 극이 바뀌기 때문에. 코일 내부에서 자기장과 외부의 나침판 위치에서 자기장은 반대이다. 반대야. 왜 반대냐면 잘 봐봐. 얘는 이쪽이고 얘는 이쪽이잖아. 그쵸? 반대죠? 기억력은 디귿. 5번이 답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